8명 정도는 PSLD라는 내시경적 시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쇠를 박아야 된다 얘기를 들어서 자포자기 하신 분들, 쉽다, 정확하다, 유익하다, 낭만 닥터스. 디스크 환자분들,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 이제는 수술 받으십시오. 오늘 시간은 허리 증상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확하게는 PSLD, 척추 내시경 신경 감압술입니다. 저희가 허리가 아플 때 관절 부분이 아닌 근육과 인대가 아파서 약을 먹고 물리치료를 하고 낫는 경우도 있지만, 허리는 신경관, 가운데 신경이 뇌부터 목, 흉추를 지나 허리까지 지나가야 되는 노란색 신경이 아주 중요한 이 척추 신경이 쭉 있는 곳이고, 그리고 레벨마다 이렇게 이 신경근들이 나오는 곳을 허리라고 합니다. 허리는 근육과 인대가 아플 때는 괜찮지만 신경통, 하지 쪽으로 또는 엉치 또는 허리 옆구리 또는 배 또는 사타구니, 종아리, 발 모든 이 하지에 걸쳐서 찌릿찌릿한다거나 감각이 무디면서 종이 한 장 붙인 듯한 느낌에 만진다든지, 또는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그런 느낌, 또는 서 있는데 구름 위에 붕 떠 있는다는 느낌, 이 모든 걸 이상감각이라고 그러는데, 찌릿찌릿한 방사통이나 이런 이상감각이 있을 때 내가 지금 허리에 신경이 눌렸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허리가 아플 때 너무 많이 심각하게 빨갛게 풍선처럼 디스크가 터져 나와서 요 바로 앞을 지나가는 신경을 누를 경우에 이 신경이 담당하는 운동과 피부 감각을 담당하는 구조물에 있어서 찌릿찌릿 방사통, 아프면서 발가락이 안 올라간다든지 발목이 안 올라간다든지 이런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이 마비가 되면 그 레벨을 체크를 MRI를 통해서 하고 그 부분을 이렇게 쬐습니다. 등 쪽이나 허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피부 절개를 이렇게 한쪽 레벨이면 한 5cm 정도 열고 근육과 인대와 피부를 다 찢고 피가 막 나죠. 상지 하지를 수술을 할 때는 토니켓을 감기에 피가 안 나서 집도의가 수술을 하는데 편한데, 허리는 수술을 하게 되는 족족 출혈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출혈이 많은 수술, 이 몸통 수술은 노인분들이 하면 다른 장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이런 큰 수술들의 문제점인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내시경 기술이 없을 때는 무조건 째야 됐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허리에는 칼 대지 마라, 목에는 칼 대지 마라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근데 이 PSLD라고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시경적 감압술은 저희 병원에서 하는 건 8mm 두께입니다. 끝에는 카메라가 달려있고 허리에다가 이것만 이렇게 들어가고 기구 위에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요 조그마한 구멍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나 뼈, 늘어난 황색 인대, 비유가 된 그런 옐로우 리가먼트들을 이 구멍을 통해서 빼는 거죠. 그러면 허리에 째지도 않고 고작 구멍 하나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피도 안 나고, 그리고 물을 넣고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리게이션, 세척술이라 그러는데, 째고 수술을 할 때는 계속 중간에 물을 뿌려줘야 돼요. 그리고 석션을 하고. 근데 얘는 이걸 꽂는 순간 이쪽에 물이 들어가면서 신경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의 수압만큼만 물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벌려주거든요. 그리고 또 더러워지는 것들 또는 찌꺼기 같은 거는 아웃플로우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런 와중에 자연스럽게 세척이 됩니다. 그래서 감염에 대한 위험성도 떨어지고, 피부 절개를 적게 했기 때문에 공중에 있던 균이 들어갈 위험도 전혀 없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세척이 되면서 바로 나오고. 제가 PSLD를 하고 난 다음날 바로 찍은 MRI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일반인들이 봐도 저명하게 보이거든요. 수술을 하지 않은 쪽의 기립근과 이 PSLD가 들어간 쪽 부분의 기립근이 똑같이 근육이 검적해 보여요. 근데 예전에 이런 기술이 없을 때 다 째고 들어간 사람들은 다음날 수술 후 MRI를 찍어보면 수술을 하지 않은 쪽은 검적해 기립근이 이쁘게 잘 보이는데, 아무리 우리가 수술을 하면서 이 피부와 인대를 덮어놨다 하더라도 다음날 MRI를 찍어보면 수술을 하면서 쬐던 부분의 인대와 근육은 허옇게 피로 다 엉망돼 있고, 근육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어서 잘 붙으면 다행이고 잘 힐링이 되면 다행인데, 나중에 1, 2년 후에 수술을 하기 전보다는 그 근육의 양과 질이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 보면은 마블링이라고 해서 마블링 있으면 좋고 막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기립근을 MRI를 찍었을 때 하얗게 낀 지방의 그런 비율이 많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마블링이 많을수록 근육의 질이 안 좋다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MRI를 찍었을 때 근육이 이렇게 빵빵하게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들 보면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어요. 근육량 소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전에 째는 오픈을 해서 다 박리를 해서 들어가는 수술은 수술하고 나서 허리의 기립근의 근육량과 근육의 질이 다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근육을 받쳐주는 근육의 힘이 수술을 하고 나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받쳐주지를 못하니까, 보조 역할을 못하니까 척추의 뼈들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경들을 또 누르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아이고 수술을 했는데 또 아파, 수술을 했는데 또 무너져, 그래서 수술을 하지 말라, 그런 말들이 나온 겁니다. 근데 PSLD는 이렇게 꽂고 나서 딱 빼고 다음날 환자분들한테, 궁금해하시는 분들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여주게 되는데 되게 신기해하고 좋아합니다. 왜? 0.5cm만 있거든요. 근데 다음날 이렇게 하지 쪽으로 생겼던 그런 방사통과 찌릿찌릿했던 그 통증이 수술하고 나서 사라지니까 되게 신기해요. 물론 20년, 30년 심하게 오랫동안 눌려있던 신경들은 그날 뗐다고 해서 다음날 바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눌린 시간이 많은 만큼 수술을 했어도 점차 풀리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나중에 이제 가면서 좋아지게 마련인데, 어쨌든 PSLD라고 하는 이 수술은 제 부모님이 협착증이라는 디스크가 터져서 왔을 때 꼭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수술이 될 것 같고요. 그날 수술하고 나서 급하면 화장실 걸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다음 날 퇴원하도록 저는 권유를 드리는 편인데, 다음 날 급하신 분들은 퇴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빠른 재활 치료에도 장점이 많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나중에 재발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PSLD를 하시러 오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가 대학교 병원이나 큰 병원을 갔을 때 신경을 누르는 부분들이 멀티플하게 말아서 고정술이라고 하죠. 뒤쪽에 쇠를 박고 나사못을 박아서 유압수를 도와줄 수 있는 인터바디가 들어가게 되고 뒤에는 기계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쇠를 박는 기계 고정술은 방사통은 좋아질 수 있지만 허리 쪽에 있는 통증은 계속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 허리가 어느 정도는 아플 거다라는 거를 설명을 드리고 쇠를 박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쇠를 박지 않으면 안 돼요 하면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일단 엑스레이와 MRI를 찍어보고 신경이 너무 많이 눌려있는 상황이라면 PSLD라는 그런 수술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MRI를 찍어보고, 환자분들의 신체 검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엑스레이만 보고 MRI만 보면은 그 말이 맞을지 몰라도 정확하게 환자분의 신체 검사를 하고 더마톰을 체크를 하게 된 경우에 이 사람이 가장 불편해하는 경우는 1번부터 5번까지 다 눌려 있다 하더라도 1번에서 2번과 관련된 증상은 요 사타구니라든지 허벅지 좀 위쪽 레벨일 수가 있고, 4번, 5번 같은 경우는 허벅지 옆이나 종아리 옆일 경우가 있고요. 5번, 6번, 요추 5번이나 천추 1번에 관련된 거는 허벅지 뒤나 종아리 뒤쪽 또는 발의 바깥쪽인데, 이런 신체 검사를 무조건 하고 불편한 점을 잘 들어봐서 안 좋은 부분이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건데, 엑스레이만 MRI를 봐서 그 안 좋은 걸 다 해결하려고 하면 필요 없는 경우도 쇠를 박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확률상 얘기를 해보자면 10명이 대학교 병원이나 상급 병원에 가서 쇠를 박는 수술을 권유를 받고 저한테 다시 내원해서 얘기를 해보면 8명 정도는 PSLD라는 내시경적 시술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어디 가서 이렇게 쇠를 박아야 된다 얘기를 들어서 자포자기 하신 분들 내원해 주셔서 신체 검사를 하고 관련된 요 레벨이 어느 레벨인지 측정을 하고 그 부분만 따로따로 PSLD가 카메라가 들어가서 감압술을 해준다고 하면 쇠는 안 받고 빠른 재활을 하면서 근육도 살아있고 치료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PSLD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PSLD가 다른 말로는 유니포탈이라고 그래요. 유니, 단 또는 한 뜻이고, 포탈은 구멍을 얘기하거든요. 단 하나의 구멍으로 끝낸다 해서 유니포탈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한글로는 한방향 또는 단방향. 이 PSLD가 나오기 전에 바이포탈이라는 내시경적 치료가 먼저 유행을 했었습니다. 바이포탈은 양방향 또는 쌍방향. 무슨 말이냐면 허리를 수술을 할 때 왼손으로는 카메라 포탈을 넣고요, 뷰잉 포탈을, 오른쪽 손으로는 워킹 포탈, 일을 할 수 있는 기구를 넣는 거죠. 그래서 구멍을 2개를 뚫기 때문에 이거를 바이포탈, 쌍방향 테크닉이라고 그러고, 요 PSLD는 한방향. 이거 하나로 들어갔는데 요 구멍 안에 카메라와 기구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PSLD가 바이포탈보다는 업그레이드된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면서도 효과는 무진장 좋은 PSLD에 대한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유익하고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